결혼하면 대부분 고부 갈등을 겪거나 남편의 바람이나 돈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부 갈등이라고 하기보다는 시어머니라는 사람의 이상한 정신병 때문에 그 집과 인연을 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을 많이 살면서 보았고 제가 살아온 환경과는 전혀 다른 집안이었기에 시간이 갈수록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댁에 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친정 얘기 먼저 할게요. 일단 저희 친정은 저 위로 2살 많은 언니가 결혼해서 외국에 살고 있고 친정 부모님이 계십니다. 아버지는 중학교 선생님이시고 어머님은 전업주부로 계시다가 아이들 책 읽어주는 일을 하시고 있어요. 언니는 캘리포니아에서 외국인 형부를 만나 살고 있어요. 얼굴 보기 힘들지만 1년에 2번 정도는 들어와서 있다 가고 저희 가족은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입니다. 이제 시댁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28살에 32살인 남편을 중매로 만나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저희 집 환경을 보고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남편과 2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시댁에 대해서는 많은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집안 얘긴 잘 안 하는 사람이라 굳이 캐묻진 않았습니다. 둘만 좋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 집안에 느껴지는 분위기는 그다지 행복한 집처럼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돈 많다고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댁 보고 알았네요.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시댁이 저희 집보다 엄청 우월하긴 했거든요. 그렇다고 돈 보고 결혼한 것은 아닙니다. 연애 당시 남편이 너무 착하고 저와 가치관이 잘 맞았어요. 단점이라면 약간 우유부단한 성격 탓에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 잘하고 예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시댁엔 남편 위로 1살 많은 누나 한 분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모두 계십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젊어서부터 사업 수단이 좋으셔서 오랜 시간 어류 쪽에 관련된 상품을 만드는 회사의 대표이십니다. 자세히 제가 명칭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집안의 가장은 어머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원래 집안의 땅 부자였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아버님은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았어요. 그 전에는 뭘 하셨는지 정확히는 모르고 건물에서 나오는 돈으로 그냥 당신한테만 쓰시고 생활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는 시누이 그분은 이혼하고 애도 남편이 혼자서 키우고 사세요. 그래서인지 시댁에는 밥 먹듯이 들락날락 거리더라고요. 결혼하면서 저희 신혼집은 시댁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마련해 주셨어요. 결혼하고 시댁에 갔는데 사업하는 분이다 보니 굉장히 쿨하시고 시집살이 같은 건 전혀 시키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뭔가 그 집에서의 아버님은 굉장히 초라해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어머님이 거의 집안을 통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가 너무 멋져 보였고 여자도 남자처럼 일하면서 돈 벌어야 큰 소리치고 쭈그리 안 된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1년 동안 신혼생활을 즐겼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합가하시길 원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부담도 되고 아직 일을 다니고 있으니 그렇게 하기에는 싫었지만 어머니의 커다란 위치라고 해야 할까요? 그 기에 눌려 할 수 없이 합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심 합가를 결정하면서 생각한 것은 어머님도 일을 하고 계시니까 제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알아줄 거라 믿었고 일하는 며느리가 살림에 부족함이 보여도 뭐라 하지 않으실 것 같았어요. 여러모로 생각해보니 힘든 부분이 그닥 없어 보여서 저와 남편도 모두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희 살던 집을 제 명의로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이런 시어머니가 세상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합가를 하고 한 달이 지났을까요? 어머니께서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편히 가정을 돌보라고 하셨어요. 사실 저도 일을 다니면서 쉬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긴 했지만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의견에 뭐라 토를 달지 못했어요. 그동안 편하게 해주셨고 집에서 살림하며 있으라 하시니 일단은 회사를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조건 하나를 거셨습니다. 전 솔직히 그 조건을 듣는 순간 며느리에게 이런 말과 부탁을 하는 것이 정상일까?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어머님께서 하신 부탁은 다름 아닌 아버님이 어딜 가실 때마다 대신 운전을 해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운전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왜 하필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단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써먹하지만 아버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저에게 편안하게 대해주셨고 저도 아버님과 차를 같이 타고 다니면서 다니니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날 하루 아버님이 가신 곳이 어디이며 누구를 만났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말하기를 요구하셨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보고하듯 자세히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너무 놀라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낮에 아버님은 오랫동안 거래하는 사람 중에 선물해야 하는 일이 있다며 저와 함께 백화점에 들러 스카프를 사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것도 고르라고 하셨고 저도 아버님 덕분에 하나 골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퇴근하신 어머니는 그날 아버님과 어딜 갔었는지 물어보셨고 상세히 보고를 드렸는데 갑자기 아버님이 계신 서재로 가시더니 아버님 멱살을 잡더라고요.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이 늙은 놈이 어디서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야? 이번에는 어떤 년 주려고 수작질이야? 그러면서 아주 아버님을 잡아먹을 듯이 난리가 났습니다. 멱살을 잡고 머리를 다 잡아 뜯으시고 발로 걷어차고 옷도 다 잡아 찢으셨어요. 저는 놀라 어머니를 말렸지만 기운이 어찌나 세시던지 저는 바로 꼬꾸라졌어요. 퇴근하고 온 남편이 저를 일으켜 세우고 서재방에서 데리고 나온 후 방문을 닫더라고요. 저는 자기야 뭐 하는 거야? 어머님을 말려야지. 어머니가 갑자기 아버님을 때렸어. 어떻게 좀 해봐. 그랬더니 이 멍청하고 한심한 놈이 한다는 말이 두 분 일이니까 그냥 신경 꺼. 그러더라고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서재에서는 큰 소리가 오가며 아주 난리가 났고 저희는 방에 들어와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저희 방문을 벌컥 여시더니 너 스카프 가져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낮에 아버님이 사주신 상자에 들어있는 스카프를 꺼내 드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가위로 그걸 갈기갈기 찢더라고요. 전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어머니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받은 스카프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 드린 것과 지인에게 드린다는 다른 스카프까지 모조리 가위로 잘라버리고 쓰레기통에 쑤셔 넣으셨어요. 저는 뭐 이런 집구석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아버님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으셨고 어머님은 갑자기 저에게 너 아버지 잘 모시고 다니라니까 딴 년 선물 골라주고 다녔니? 그러시면서 저에게 쌍욕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전 순간 느꼈습니다. 저분은 분명 우부증이구나 라는 걸요. 전 아무 말 못하고 있는 남편 놈도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고 앞에서 화가 나서 제정신이 아닌 시어머니도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다음 날이 되니 아침 일찍부터 어머님은 이제는 어딜 가든지 이동할 때마다 보고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전 제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이랑 결혼한 건데 제가 왜 이 집에 들어와서 이런 미친 여자 지시를 따르고 있어야 하는지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전 그 순간 대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네 어머니 라고 대답을 드렸어요. 그렇게 어머님이 남편과 출근을 한 후 아버님에게 가보니 뭐 얼굴에 상처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전 아버님께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괜한 소리를 해서 아버지만 난처하게 된 것 같아요 라고 하니 아니다 너도 놀랐겠구나 그만 나가봐라 그러시네요. 아버님은 아무 말도 못하시고 당하고만 있으신 것 같아 답답해 보였습니다. 또한 방관하고 있는 남편도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자식이라면 부모가 저렇게 싸우고 난리면 말리기라도 해야 하는데 참 웃긴 집이라 생각이 들었네요. 그러던 중 아버님 아침을 따로 차려드리고 쉬는데 시누이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 오더니 어제 난리 났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올케는 모른 척하고 살아. 엄마 하루 이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 말 듣고 편히 살아. 그러시네요. 이것저것 여쭤보니 예전에 아버님이 어머니 사업하기 전에 바람을 핀 적이 있으셨다네요. 그런데 어머니랑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외도한 분과 같이 사시려고 했었는데 어찌어찌해서 지금 어머니랑 헤어지지 않고 살고 계신다네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점점 아버님 뒷조사에 어디 나가면 집에 와서 하루 종일 들들 볶으면서 의부증 증세를 보이셨다고 하네요. 시누이랑 남편은 익숙한 건지 아무렇지 않아 했어요. 이 정도면 저에게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거나 해야 하는데
이 가족 모두는 아무 말 없이 저에게 그냥 그렇게 살아라 라는 말만 하네요. 제가 아버님 모시고 다니는 동안 솔직히 아버님 어디 가서 다른 분 만나거나 한 건 없었어요. 오랫동안 모시고 다닌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봤을 땐 그래 보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렇게 하시는 행동이 너무 가해 보이고 정상은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식사도 따로 하시고 같이 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남남처럼 지내야 하고 저는 어머니랑 남편 출근하면 보통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처럼 있었지만 온 가족이 있을 때는 아버님은 유령 같은 존재로 지내셨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어머니에게 완전 아버님의 비서 겸 첩자처럼 매일같이 보고해야 하는 것과 수시로 전화통화하면서 이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에게 항상 보고하면서 제 삶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던 중 또다시 어머님이 아버님을 때리셨어요. 정말 큰 이유도 아니었는데요. 식사하는 도중 아버님이 잠깐 나와서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는데 또다시 난리가 난 겁니다. 완전 정상이 아닌 분 같았어요. 전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불쌍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정신과 상담 좀 받으세요. 라고 소리쳤어요. 이 상황에서도 마네킹 같은 남편놈은 멍하니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어머니가 조종하는 인간처럼 전 껍데기하고 산 듯해요. 그날 시어머니는 눈이 또 돌아가 저에게 막말을 하며 너 인연 이혼해. 어디 건방지게 시애미를 가르쳐? 네가 뭘 한다고 나서. 돈 주면 시키는 대로 일이나 할 것이지. 넌 시키는 일만 해. 그러길래 저도 더 이상은 이런 난장판인 집구석에 살다가는 제가 정신병 걸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미쳤어요? 곱게 미치세요. 저도 더는 이런 집구석에 못 삽니다. 등신 같은 남편놈을 제가 잘못 봤네요. 그리고 아버님 그만 괴롭히시고 병원이나 당장 가보시죠. 정상은 아니신 것 같네요. 그러고 저는 그 길로 친정으로 왔습니다. 지금 전 그 남편놈이랑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된 저희 친정부모님은 사람은 겉으로 봐선 모를 노릇이다. 그러시면서 돈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 잘 볼 줄 아는 것이 진짜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지 라고 말씀하시네요. 등신같이 저랑 결혼한 그 인간은 지 엄마 말이라면 다 들어먹는 인간이라 순순히 이혼한다고 도장 찍었네요. 완전 또라이 집구석인 것 같아요. 제 눈에는 그 집에 계신 아버님만 정상이고 나머지 다 비정상으로 보여집니다. 아버님만 불쌍해 보이는데 저러다 아버님 어떻게 잘못되는 건 아닐지 괜시리 걱정도 되네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그 집과의 인연을 끝냈지만 혹시 다른 여자가 그 집에 모르고 들어가게 된다면 아마도 저처럼 못 버티고 도망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대로 이혼소송 끝나면 언니가 사는 곳으로 당분간 가서 살려고요. 아직까지 그 시어머니 얼굴 생각하면 진절머리가 나고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사업해서 그렇게 돈 잘 벌면 뭐하나요? 사람이 정상이 아닌데요. 또 그 시어머니가 주신 제 명의의 집도 다 토해내라고 해서 다 주고 나올 겁니다. 그냥 그쪽으로는 쳐다도 보기 싫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제 잘못도 큰 것 같아요. 돈 있고 넉넉한 집이라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결혼 앞두고 있는 분들은 꼭 그 집 사람들 잘 살피시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